지난 영상부터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 확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에 관한 논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상속 분쟁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흔히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이 n분의 1로 나누어진다든가 아니면 n분의 1이 보장된다고 알고 계시죠. 실제로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는 사례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당연히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n분의 1로 나누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란스러우실 텐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100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 둘이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아들에게 먼저 30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순간에는 70억 원이 남죠. 이때 남은 재산 70억 원은 어떻게 나눌까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과 딸 1대1이니 남은 재산 70억 원을 똑같이 35억 원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아들은 결국 얼마를 받나요? 미리 받은 30억 원에 상속재산에서 35억 원을 받으니 총 65억 원을 차지하죠. 그리고 딸은 35억 원을 분배받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들이 미리 받은 재산을 고려해서 재산의 분배 비율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100억 원의 재산을 고스란히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이 재산은 아들 50억 원, 딸 50억 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의 목 50억 원 중 30억 원을 미리 증여받았죠. 그럼 남은 70억 원에서는 20억 원만 분배받고 딸은 50억 원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아들과 딸이 실질적으로 받는 재산의 수가 정확히 같아지죠. 우리나라 민법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 즉 생전 증여 재산을 고려해서 남은 재산의 분배를 다시 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 중에 누가 얼마나 재산을 미리 받았느냐에 따라 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굳이 이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재산의 실질적인 분배 비율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사례에서 아들이 30억 원을 미리 받아갔기 때문에 아들은 남은 재산에서 20억 원, 딸은 50억 원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남은 재산의 분배 비율은 n분의 1이 될 수 없고 아들과 딸의 실질 상속이익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남은 재산의 분배 비율은 2대5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눌 때 의뢰 예전에 받은 재산은 빼고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 난 그 재산을 받은 적이 없다. 넌 더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상속재산 분배 비율을 확정하는데 협의를 할 수 없어 결국 가정법원에 가기 마련입니다. 위 사안에서 법정 상속분은 1대1인데 구체적 상속분이 2대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기여분 100%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 중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크게 요동칩니다. 아까 예로 기여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아들과 딸의 법정 상속분이 1대1이니까 각 50억 원씩이죠. 여기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과 가정법원이 아들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들은 전체 재산 100억 원 중 30억 원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 70억 원이죠. 그리고 이 재산을 1대1로 나눕니다. 아까 아들이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들이 기여분, 즉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상속재산 70억 원의 절반인 35억 원에 기여분 30억 원을 더한 65억 원을 분배받고 딸은 35억 원을 분배받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은 65대 35가 되겠죠. 법정 상속분은 1대1이었는데 구체적 상속분은 65대 35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했어야만 합니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에 누군가 기여분을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면 상속관계의 판이 크게 변하니까 일단 너도 나도 다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말고 구체적 상속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특별수익입니다. 즉 상속분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재산 분배 비율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아버지가 30억 원을 미리 준 예 기억하시죠? 바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준 사안입니다. 그럼 아들이 받은 재산 중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에 포함될 것인가? 이 주제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았다고 모두 특별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딸보다 용돈 10만 원 더 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 딸이 상속재산을 아들보다 10만 원 더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 즉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언제 재산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재산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줍니다. 아들이 30년 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현재 가치를 알아야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겠죠. 아들이 30년 전에 돈을 받았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하고, 아들이 30년 전에 부동산을 받았고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세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들이 부동산을 받은 후에 팔았다면 그 매매 대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나 장손이 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이죠. 대법원은 이 경우 며느리나 장손이 받은 재산은 아들이 받은 것으로 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례를 많이 씁니다.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의 양보가 필요하죠. 많은 경우 이 분배 비율 합의를 보지 못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곤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기여분과 생전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다시 정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확정하여야 할 4가지 중 세 번째인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즉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5분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